이번 사진은 현장 사진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찍어 두었던 사진인데, 같이 일하던 팀원이 이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고, 저는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다가 TV에 가끔 이제 시선을 돌리다가 이러면서 이제 눈에 뭔가 뜨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좀 급하게 찍어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영화 잠깐 짧게 얘기를 해보면,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의 그 영화를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몇 개의 유명작들은 좀 봤죠. 1920년대 후반쯤에 나왔던 흑백 영화도 되게 많은데, 그 영국의 도시나 뭐 주택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찍은 영화들이 좀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당시 이제 그 영화의 뒤 배경으로 나오는 건물들에 유독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단이었습니다. 계단의 난간이 2개씩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제가 본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 당시에 영국은 아직 그 건축법에 맞게 난간을 2개씩 다 했구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도 1개씩 하고 있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런이라고 부릅니다. 요걸 런이라고 불러요. 요걸 런이라고 부르고요. 요 디딤판을 런이라고 부르고, 요 첼판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라이즈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런하고 라이즈를 봤을 때 규정에 맞게끔 치수는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난간이 1개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런 1개당 난간이 1개씩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보통 이제 그 성인들, 어른들 주먹을 이렇게 쥐었을 때 그 주먹의 양 끝 폭이 되겠습니다. 그게 보통 한 10cm, 4인치 정도가 되거든요. 그 주먹으로 이렇게 난간을 집어 넣었을 때 난간에 닿지 않고 통과를 한다면 규정에 다 맞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지금 주먹을 넣는다면 이제 주먹이 그대로 통과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잘못된 설계, 시공 모두 다 잘못된 것이 되겠는데요. 이유는 뭐냐면은, 집에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근데 뭐 평소 때는 엄마가 이제 돌보겠죠.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급하게 화장실을 갔다 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엄마가 이제 화장실을 딱 갔더니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뭐 1층이었으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2층에서. 자, 그랬을 때 아이가 만약 그 난간 사이로 떨어져서 중상을 입거나 추락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건 우리가 뉴스에 보도가 되지 않을 뿐이지 아마 우리 일상 중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가, 건축사, 통합해서 설계자라고 부르는데, 이 설계자들은 반드시 런 1개당 난간을 2개씩 또는 2개 이상씩 설치를 하도록 디자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거에 걸맞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처벌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시공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고요. 시공자 입장에서 딱 봤는데 난간이 1개예요. 그러면 그 1개를 가지고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첫 번째는 이거를 요청을 해요. 건축주한테. 여기 난간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1개만 있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죠. 이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건축주가 정리를 해서 설계자한테 줍니다. 이때 설계자가 그거에 대해서 그 1개만 해도 된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한다면은 바꿔서 다시 보내줘야 돼요. 만약 그걸 무시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설계자가 지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 답변을 주지 않아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건축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설계자분들은 이걸 잘 명심해서 하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건축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건축주가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여기 난간이 왜 1개냐, 2개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규정이 2개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서 풀어졌다면 현장에서
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잘못이 된 것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계단에 대한 조금 더 상식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계단이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런 한 개당 난간이 2개씩 딱딱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긴 한 개이지 않냐? 자, 이거는 기둥이 있는 첫 번째 계단은 한 개만 있어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다 2개씩.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죠. 이거는 계단 디자인 방식 중에 포스트 투 포스트라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버 더 포스트라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포스트 투 포스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난간이 지금 굉장히 예쁘게 설치가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난간에 대한 디자인을 가지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난간의 디자인을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전부 다 이렇게 생긴 디자인들 위주로만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찍었던 사진 한번 다시 보자고요. 자, 여기도 보면은 아까 그 디자인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흡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랑 이거랑 거의 디자인이 같죠? 자, 근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생긴 디자인만 볼 수 있어서 제가 이 얘기도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건물의 디자인은 크게 둘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모던한 디자인하고 그리고 클래식한 디자인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난간은 클래식한 디자인에 사용되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모던한 거에 쓰는 난간도 있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보시면 좀 다르죠. 옆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자, 이게 대부분 이제 모던한 디자인에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되겠고요. 이거는 클래식한 디자인에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꼭 어떤 규정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모던한 건축 자재하고 클래식한 건축 자재가 구분이 돼서 수입, 판매 또는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국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팔리면 된다라는, 잘 팔리면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자재가 수입이 되다 보니 아직도 많이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자, 이 역시도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습니다. 건축주, 예비 건축주. 이분들이 그 물건을 찾아야 됩니다. 모던한 디자인의 난간은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 자재 회사에서 그날 비상이 걸립니다. 회의 열면서 고객 중에 이런 모던한 난간 디자인을 찾던데요. 그래야 이제 거기 사장님이 야, 그게 뭔지 알아봐. 그런 거 있냐? 야, 좀 수익 좀 해 그럼. 가서 팔아. 이렇게 돼야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국내의 목주택을 제가 근 30년간 이걸 하고 있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 걸 보면서 느낀 것이, 건축주가 바뀌어야만 이 시장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오늘 얘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그거였죠.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는데, 스튜디오죠. 이렇게 난간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요게 난간이 하나가 더 설치가 돼서 요런 식으로, 런 한 개당 2개씩 요런 식으로 처리가 됐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디자인은 모던한 디자인 그리고 클래식한 디자인이 있는데, 요건 클래식한 디자인에 들어가는 난간, 그리고 요건 모던한 디자인에 들어가는 난간, 요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디자인을 구상할 때, 설계를 계획할 때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